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지난 6월 현충일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 2개가 달렸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현충일에 버젓이 이를 내건 사람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일제 침략 상징하는 게 우길기 아닙니까? 그래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해 우리에겐 전범기와도 같은 우길기. 일본은 대외 침략을 할 때도 우길기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길기, 침략 전쟁의 상징이다라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일제 만행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이 깃발이 한국 땅에서, 그것도 한국 사람에 의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도로에 등장하는 우길기 부착 차량. 심지어 깃발을 찢은 시민을 해당 차주가 신고했다거나 우길기를 단 차를 향해 욕설했다가 되레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이야기까지 심심찮게 흘러나오는 실정입니다. 이거 실제로 보게 되면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오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아픔을 간직한 평화의 소녀상은 모욕을 넘어 테러 수준의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소녀상 단방신 전체를 검은색 비닐봉지로 뒤덮고 그리고 빨간색 글씨로 철거라고 적힌 종이를 소녀상에 붙이는 그런 테러가 있었고요. 그래서 소녀상 옆에서 스시를 갖다 놓고 일본 맥주를 먹는 신용을 하면서 소녀상을 조롱하는 그런 소녀상 테러가 한 번 더 있었고, 지역과 시기를 가리지 않고 훼손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서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설치된 뒤 전국에 세워진 소녀상 최소 130여 개가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 순환 겪는 소녀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처참한 심경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그런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일부러 정말 좀 자극을 하려고 이러는 거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길기 개항의 소녀상 훼손까지 듣다 보니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길기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이따금 등장하는 일본의 우길기 응원에 우리뿐만 아니라 2차 대전 때 함께 피해를 본 아시아 국가들이 반발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특히 전쟁하지 않는 나라를 표방한 일본의 평화 헌법이 군사 대국화 움직임과 맞물려 흔들리는 터라 침략 전쟁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를 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일본 땅도 아니고 우리 땅에서, 그리고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이 우길기를 이렇게 내건 행동,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평화의 소녀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은 줄잡아 130여 개인데요. 대부분 시민들의 기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상징물을 훼손하는 행동, 일반 국민의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네,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누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네, 사회에 불만을 가진 일부 개인과 편향된 역사 인식을 가진 일부 단체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태극기를 개양해야 할 현충일에 우길기를 달았던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 집 앞이 오물로 뒤덮이고 비난이 쇄도하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친일 목적은 없었다며 하루 만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이 주민은 지자체와의 건설 관련 갈등을 공론화하려고 우길기를 내건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또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사정이 있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우길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건 자기 잘못했다. 깊이 사과를 한다. 국민들한테.
우길기 개양과 소녀상 모욕의 상당수는 이처럼 사회에 대한 불만 표출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입니다. 4년 전 주차된 차량에 누군가 우길기 문양과 함께 일본 천황 만세라는 글귀를 낙서한 사건이나 같은 해 소녀상에 침을 뱉은 청년들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관심을 끌고 주목받기 위해 돌출 행동을 한 거란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지속적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향된 인식을 가진 일부 단체와 개인이 이른바 역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 압박이 대표적입니다.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압박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녀상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구청에 민원을 넣는데 그치지 않고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철거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마스크를 소녀상에 씌운 사진 등을 SNS에 올리는 식입니다. 이렇게 소녀상을 없애려는 이들과 이에 맞서 지키려는 사람들. 신경전은 서울 한복판 주한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시작은 2019년 12월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수요 시위가 원래 소녀상 옆에서 진행됐었는데 이 장소를 먼저 선점을 하는 거예요.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소녀상. 가짜 위안부와 매춘이라는 글이 적힌 피켓까지 등장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목적이 딱 하나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일본군이 강제로 동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일본군이 성폭행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혐오 범죄라는 수요 집회 주최 측 비판에 소녀상 철거 운동 단체는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방국인 일본과 척을 져선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고 있는데 너희들 반일 하지 마라. 일본은 우리 우방이 우리 친구다. 일본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힘들지만 일본도 힘들고 서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생긴다. 안보 협력과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은 별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의 저런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이 군사협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 진입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는 노력, 그게 이제 애국행위라고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애국행위는 본인의 잘못된 사고, 본인의 잘못된 판단이다. 이게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의 소녀상 모욕과 훼손을 넘어서 이렇게 철거까지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한데요. 사실 일반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서 위안부 생활을 한 피해자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해당 단체가 2022년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위안소는 전쟁 범죄 방지를 위해 합법적으로 설치한 매춘 공간이었고 위안부는 이곳에서 돈을 번 직업 여성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위안부 문제는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만든 선동이고 또 소녀상은 이를 위한 선전 도구라 철거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는 거죠. 듣다 보니까 그 논리 일본 극우 단체가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착각까지 들어요. 네, 위안부 강제 연행은 없었다. 또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건 일본 우익 세력이 되풀이하는 주장인데요. YTN은 지난 2015년 일본군이 위안부를 부대 소속원으로 취급하며 강제로 연행했던 걸 보여주는 문건을 단독 입수해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일본군 부대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이 문서에는 부대 소속인 위안부를 연행해서 데려온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국내에서조차 과거사를 부정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네, 특히 취재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가 크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치마 저고리를 입고 짧은 단발머리를 한 어린 소녀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놓여 있는 빈 의자 한 개. 전국 곳곳에 세워진 소녀상은 어린 시절 일제에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소녀상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 투영을 하세요. 그래서 추울 때는 와서 패딩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껴입어 주시고, 어떤 분들은 발이 시려울 것 같다고 그 양말을 갖다 이렇게 씌워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픈 과거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소녀상을 마주했을 때 이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문제였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들의 분신과도 같은 이 조형물이 공감은커녕 일부에 의해 모욕당하는 일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땅에서 후손들에 의해 순환을 겪으면서 할머니들이 입은 상처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험하게 나와 앉아주는 거지. 이게 우리 동상이란 말이야. 우리 동상인데 우리란 말이 그게.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굉장히 상심이 크시더라고요.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호소가 방해받고 역사적 사실 왜곡까지 반복되면서 마음속 생채기는 쉽게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발언하신다고 올라가시면 그때부터 너무나 옆에서 공경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할머니가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수유시에 오셔서 조용히 계시다 가시는데 밤잠을 설치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너무 원통해 하십니다. 위안부 피해는 그냥 사실이잖아요. 명예를 훼손하고 폄훼하고 이런 행위들이 용납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 자존심 이것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봐야죠. 우리 정부에 공식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전체의 극히 일부로 추산되는 240명. 현재는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생존자는 단 8명에 불과합니다. 어느덧 90을 훌쩍 넘긴 할머니들은 지금 이 순간 더는 슬퍼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거짓말이라는 면서 부르짖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용수 할머니의 호소가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데 그동안 관련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네, 이용수 할머니는 96세의 나이에도 최근 평화의 소녀상 테러를 비판하며 제도 보완을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표현의 자유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렇군요. 우길기 개양이나 소녀상 훼손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우길기 등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물건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노출해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현행법엔 사실상 없습니다. 소녀상을 훼손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제도의 사각지대가 반복되는 역사 도발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로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죠. 우길기를 버젓이 붙인 채 도로 위를 활보하는 자동차.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지만 도로교통법상 마땅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이런 조례가 있더라. 확실한 초과 조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파트 벽에 내건 우길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5개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는지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말 그대로 검토에 그쳐야 했습니다. 그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부정하거나
그 제국주의를 찬성하는 입장, 찬양하는 입장에 있는 것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선 지자체 차원에서 허점을 메우려는 노력이 진행되곤 있습니다. 세종시와 부산시 등에서 일제 침략 상징물 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용 장소가 공공장소로 국한돼 개인이 우길기를 내건 행위를 제지하거나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순환을 겪고 있는 소녀상 역시 처벌 규정의 빈틈에 놓여 있습니다. 비닐봉지를 씌운다거나 그 오물을 그냥 던지는 정도의 행위를 손괴죄로 처벌하기에는 조금 약한 면이 있어요.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처벌 규정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시민 주도로 세워지다 보니 상당수 소녀상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최소 130여 개 가운데 지자체의 공공지역물로 지정된 건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관계기관에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순찰과 주변 환경 개선을 더 지속적으로 하면은 소녀상을 방문하는 시민들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것들을 위협하는 훼손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지자체만의 움직임으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상위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길기 등 일제 상징물 사용자 등을 처벌하는 법안과 또 소녀상 모욕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간주하는 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두 법률 개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대일 관계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여러 우려는 최소화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되면 좋겠는데 또 이와는 별도로 제대로 된 역사 인식 그리고 역사 도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불과 넉 달 전이죠. 일본 정부가 추가로 검정해서 통과시킨 중학교 역사 교과서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로 연행한 사실이 없고 여성들은 보수를 받으며 일한 거라며 전장에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서술했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징용공에게는 임금이 지불됐다며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처럼 일본 우익 세력의 시각과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실은 교과서가 통과되자 우리 정부는 극히 비상식적이고 거짓을 담은 거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안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쭉 보면서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 우리 내부에서의 역사 왜곡이었는데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역사 도발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단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